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겸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겸손님께서는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로 등장을 해주셨었죠. 바로 수련원 이야기랑 두 번째 빙의 사건까지도 정말 무서운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겸손님. 안녕하십니까, 기종님들. 목소리를 간간히 들으니까 좀 이게 전 남친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쪽 취향은 아니라서. 네. 아유, 저의 전 남친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오빠 여전하네. 좀 이런 느낌이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네. 네. 자, 오늘 겸손님께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현실 공포일까요? 아니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현실 공포인데, 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좀, 사실 제가 뭐 많이 참여를 안 해오다 보니까, 얘기를 항상 이렇게 좀 시참을 하면 준비를 생각보다 좀 많이 해요. 그래요? 이게 뭐 뺄 것들은 빼고 좀 이렇게 부각시켜야 될 부분들은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돌비님의 방송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현실 공포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와, 현실 공포를 어떻게 저렇게 진짜 잘 하실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좀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취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메시지나 이런 거는 좀 얘기를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너무 겸손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각자의 소름 끼치는 면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본인 스타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귀중님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달라. 또 이런 취지로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겸손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 전부 다 키워드는 택시인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혹시나 귀종님들 중에서도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귀종님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택시 기사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끔 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택시 기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지금 현재 제가 만나고 있는 제 여자친구의 이야기예요. 제 여자친구가 한 10년 전에 겪었었던 이야기인데, 뭐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저희가 요즘에 둘이서 보는 프로가 하나 있거든요. 용감한 형사들이라고 범죄 이야기 해주는 프로인데, 거기서 이제 막 택시에 대한 그런 범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이 일을 겪은 게 거의 한 10년 전이었대요. 10년 전이었는데, 10년 전에 대구에 살았어요. 대구에 살면서 한날은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클럽을 갔대요. 클럽을 가서 신나게 놀고 술도 좀 먹고, 그래가지고 막 놀다 보니까 한 2시쯤이 됐대요. 2시쯤이 돼가지고 클럽에서 이제 다 놀고 나온 거예요. 택시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대구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내 클럽에서 이렇게 놀다 택시를 잡으러 큰 길가로 나오게 되면 삼덕 소방서라고 있어요. 그 삼덕 소방서 근처에서 택시를 보통 잡거든요. 지금은 제가 어떤지 정확하게 밤늦게 이렇게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클럽에서 이렇게 놀고 나와서 이제 택시를 잡는 시간이면 대중교통도 다 끊기고 하다 보니까 택시 잡는 시간이 거의 전쟁이에요. 그날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정말 안 오더래요. 택시가 안 와서 친구랑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창 유행하던 게, 워낙 세상이 좀 흉흉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친구가 택시를 타면은 친구가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내주고 막 그랬던, 뭐 요즘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때 그게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뭐 유행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어떤 차 한 대가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놨더래요. 트렁크를 열어놨는데 거기 뭐 이렇게 막 짐도 있고 막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택시더랍니다. 응. 그래가지고 야 이거 택시다. 나 이거 탈래. 이런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친구가 타면 되지 타. 근데 야 저 트렁크 열려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뭐 열려 있으면 닫고 가면 되지 뭐 나 아무튼 저거 탈래. 야 이상하다 타지 마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타면 되지 이러면서 여자친구 이제 택시를 탄 거예요. 나중에 전화할게 이러고 택시를 탔는데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네.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가면서 여자친구가 이제 창밖에 보면서 술도 먹었겠다 지금 너무 어지럽고 막 속도 쓰리고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기사님이 말을 걸더랍니다. 친구랑 놀다 오셨나 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또 어른들한테는 깍듯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러니까 술도 드셨어요? 네, 술도 좀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 기사님께서 막 자꾸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오늘 뭐 무슨 좋은 날입니까? 뭐 그런 날은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아 그렇구나. 기사님은 한 50대 중반 정도로 돼 보이더래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기사님이 근데 아가씨 제 전 여자친구하고 많이 닮았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50대 중반인데 예. 그 여자친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그러고 있었는데 야 근데 아까 보니까 키도 크신 것 같고 몸매도 좋고 와 진짜 내 스타일이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좀 어이가 없잖아요. 예. 50대 중반인데 그래서 예 그러고 그냥 우리 흔한 말로 그냥 쌩까고 그냥 창문 밖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러는데 혼자서 자꾸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피부 색깔도 제 여자친구가 좀 약간 까무잡잡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색깔도 되게 건강 미인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운동하세요 막 자꾸 막 이런 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나 가고 있다. 친구가 그래 잘 가고 있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이제 기사님이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친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전화로는 못 하잖아요 이거를 앞에서 들으니까. 그래서 일단 카톡 하자.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대요. 끊어가지고 카톡을 하는데 야 이 아저씨 이상하다. 자꾸 막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한다. 한번 또라이 같다 막 이러면서 카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뭔데 그거 미친놈 아이가 이러면서 막 카톡을 하다가 야 아까 트렁크는 닫았나 안 닫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맞다 야 트렁크 안 닫았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룸미러를 무조건 볼 텐데 트렁크가 안 닫혀 있으면 분명히 그걸 닫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안 닫고 계속 가고 있더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좀 이상하다 이거. 야 진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가. 야 일단 좀 이상하니까 조수석 앞에 보면 그 택시 정보 있잖아. 일단은 그거를 찍어서 내한테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안 생겨야 다행이지만 혹시나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걸 먼저 찍어 보내고 네가 가고 있는 길이나 이런 거를 나한테 자꾸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친구가 기지를 발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보통 우리가 조수석 뒤에 타니까 사진이랑 정보를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딱 제껴서 보니까 그게 없더랍니다. 그 엄마. 붙어있는 사진이랑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야 뭐 됐다 없다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 일단 그 사람 신호에서 서더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신호 하나에서 섰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혹시나 일단 가다가 신호에 서면 무조건 뛰어내려라. 무조건 나가라. 그래서 여자친구 일단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앞에 기사님이 되게 바쁘시네요. 카톡으로 엄청 빨리 하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친구가 거기서 뜨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급하게 카톡을 하고 하는 거를 본인도 눈치를 챘을 텐데 네. 100%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눈치를 챘대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태연한 척을 하자 싶어서 기사님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친구 집에 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친구 집에 자야 될 것 같은데 요 근처라서 여기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사님이. 그때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가 오고 있었어가지고 뭐 비도 오는데 무슨 뭐 이 시간에 간답니까? 저 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친구가 아니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친구랑 다시 약속이 생겨서 가야 될 것 같다고요. 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아니 뭐 아가씨 이 시간에 무슨 약속입니까? 비도 오는데 우산도 없으신 양반이
그냥 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짜증을 내더랍니다.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요 저기요 손님이 내려달라 하면 내려주는 거지 뭘 자꾸 뭐 대까지 모셔다 주니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구 집이 어딘데요? 그쪽으로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여기 근처에 내려주시면 된다. 여기 갓길에 내려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생각하기에는 따라오려고 하나 아니면 뭐 친구 집이 어딘지를 보고 뭐 해코지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네 기분은 어땠는데? 이러니까 내가 내려달라는데 안 내려주니까 무섭다기보다 뭔가 되게 짜증이 났어. 엄청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사님이 자꾸 막 그렇게 하니까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험한 말도 나오면서 아니 여기 내려달라고 미친놈아 내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자꾸 화를 오. 냈대요. 그러면서 막 자꾸 참나 이러면서 딴 말도 안 하고 이제는 그때부터 자꾸 운전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나 여기 내릴 거다 진짜 내릴 거다 내가 진짜 문 열고 뛰어내린다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막 그렇게 뛰어내릴 거라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막 창문 열고 차에 비 들어오게 하고 이러니까 기사가 다시 또 창문 닫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앞좌석 막 발로 차고 이러니까 기사 알았어요 이러면서 갓길에 세우더래요. 예. 세워서 여자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리고 나서 알았는데 요금도 안 내고 내렸대요. 여자친구가 요금도 안 내고 문을 확 닫고 내려가지고 비가 오니까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가로수 밑으로 가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따라올까봐. 네. 그렇게 서서 한참을 보고 있는데 전화하는 척하면서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한참을 안 가더랍니다. 그 택시가. 거기 사람도 없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112 번호 딱 눌려놓고 통화 대기를 딱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한 5분 지났나 택시가 출발을 하더랍니다. 예. 트렁크가 열린 채로.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린 상태에서 봤더니 트렁크에 우리 흔히 연장 담겨 있는 큰 검정색 그런 가방 있잖아요. 예. 그런 가방이 트렁크에 실려 있더래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이제 그런 큰 가방이 실려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바로 다음 택시를 탔대요. 예. 택시 오길래 그 빈차 택시를 탔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니는 그런 일을 겪고 겁도 없다. 또 택시를 타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는 일단 비도 오고 빨리 집에 일단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탔어. 그냥 무사히 집에 잘 도착을 했었대요. 도착을 했는데 뭐 택시 어차피 트렁크가 열려 있었으니까 번호도 못 받고 네. 어떻게 신고할 방법도 없어서 신고는 안 했는데 그 뒤로는 택시를 잘 못 타겠더랍니다. 누구랑 같이 타는 거 아니면 잘 타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좀 무서웠던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걸 보면서 그 시절 한 몇 년 전에 도급 택시라고 예. 빌려주는 택시 시스템이 있었대요. 회사에 택시는 남는데 기사가 없어서 그거는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대요. 그냥 면허증만 있으면 택시를 빌려서 돈을 받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 도급 택시 시스템을 없애버렸대요. 그거를 운행을 하면은 좀 큰 벌금에 처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범죄지만 그게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암암리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그 택시도 아마 그런 택시가 아니었을까 하면서 여자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소름 돋는다. 만약에 그때 내가 그 택시를 내리지 않고 계속 갔다면 좀 위험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돋았었던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 택시 이야기는 그 사람이 그냥 일반 택시기사일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그렇죠. 돈을 안 내고 내렸다? 이거 무조건 어떻게든 받아요. 무조건 내리거나 네, 경찰서에 맞아요. 신고하지. 네, 맞아요. 근데 돈을 안 받고 그냥 출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택시기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랬지 않았을까. 네, 제가 그 사진이랑도 본인의 얼굴이 다르니까 사진도 띄워버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차 넘버가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요. 네.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로 소름 끼치네요. 그나마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너무 다행인 거지. 그렇죠.
네. 정말 무서운 택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도 똑같이 택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들으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던 상황이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던 상황이었고 그 기사가 100% 범죄자라는 사실도 알게 됐었고요. 이렇게 뭐 유명하게 알려진 범죄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 이야기를 저희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대장님한테서 들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 얘기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화장실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을 받았던 여지도사의 이야기예요. 오, 예. 그래서 그 교육대장님이 그 돌순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데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일단 행님이 그러면 내한테 대충 얘기를 좀 해주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솔깃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게 이 친구가 만약에 이걸로 좀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 얘기하는데 엄청 불편할 텐데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물어볼까 말까. 근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 돌순이 잘 지내나 그러면서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근데 워낙 앳돼 보이고 그 친구도 별로 그런 게 꺼리낌 없었기 때문에 저랑 거의 뭐 친구처럼 지냈었어요. 그때 일할 때는. 그래서 잘 지내나 그러면서 막 물어보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었는데 확실히 동의도 얻었고 예. 그 동의를 구하면서 그 친구가 어떤 메시지도 저한테 보냈었어요. 우리 기종님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인데 큰 메시지는 아니고 이 메시지는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돌순이가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그 친구가 25, 6 그때쯤 이야기겠죠. 그 친구가 일을 그만두고 서울 가서 살 때 이야기예요. 서울 가서 살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부산이 이제 고향이지만 부산에 살 때는 그래도 그렇게 그러진 않았는데 서울이 이제 자기가 지리를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를 너무 애착을 했대요. 너무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답니다. 진짜 너무 의존도가 높았대요. 택시에 대한 의존도가. 왜냐하면 버스도 너무 복잡하고 몇 번을 타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쪽에서 가는 건지 저쪽에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지하철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깐 만나던 남자친구도 야, 니 뭐 돈 그래 많나? 일도 잘 안 하면서 무슨 뭐 택시를 그렇게 타고 다니냐? 대중교통 잘 돼 있는데 모르겠으면 물어봐라.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택시 타고 다니지 마라. 택시 비싸다. 대중교통 타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돌순이라는 친구도 그래 뭐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택시를 자꾸 타고 다녀서 뭐 하겠나. 그냥 대중교통을 좀 타보자. 그러면서 택시랑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을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한 번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대중교통 일단 타려고 나갔겠죠. 버스를 타려고 나갔는데 버스가 너무 안 오더랍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전광판 이런 시스템도 없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버스가 너무 안 오니까 옆에 이제 마침 또 택시가 있어가지고 이 택시를 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택시를 탔대요. 보통 돌비님은 택시 타시면 어디 타요? 저는 원래 좀 앞에 많이 탔는데 요즘에 네. 만약에 타게 되면 뒷좌석 타죠. 뒷좌석에서도 조수석, 뒷좌석. 우리가 조수석 뒤에 타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정방향이니까 타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보통 앉잖아요. 우리가 문을 닫고 안에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문을 딱 열고 탔는데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을 닫을 때 돌비님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타서 그 다음에 문고리를 네. 잡고 탁 닫죠. 그렇죠. 그게 100%죠, 그죠? 우리가 뭐 창문을 열고 팔을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문을 닫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안에 그 손잡이를 잡아서 보통 닫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닫았는데 손잡이 안에 뭔가 축축한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안에를 봤더니 우리 옛날에 식당 가면은 정사각형으로 된 물수건 있죠. 예. 요즘 쓰는 그 일회용 물수건 말고 그게 가지런히 예쁘게 접혀가지고 손잡이 안에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그게 문을 닫으니까 손이 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 물수건처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 흥건하더래요. 손에 이렇게 물이 묻을 정도로. 그게 묻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은 손에 이렇게 이물감이 있는 물건이 묻으면은 닦던가 아니면은 저한테도 그 질문을 했어요. 니 같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 냄새 맡아볼 것 같은데 이랬어요. 본인도 그걸 냄새를 맡아봤대요. 궁금해서. 그 냄새를 맡았는데 갑자기 앞에 사물이 2개로 바뀌면서 머리가 핑 돌고 속이 메스꺼워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토할 것 같고 이래서 창문을 내리고 바깥 바람을 좀 쐈대요. 그러니까 좀 낫더래요. 그래서 뭘 잘못 먹었나 이러면서 창문 바람을 이렇게 막 쐬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찍 닫히더랍니다. 이게 앞에 기사가 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열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때는 창문 좀 열게요란 말 안 하고 자기가 너무 많이 열어서 그런가 싶어서 조금만 열었대요. 조금만 열어서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미세하게 들어오는 바람을 이렇게 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또 창문이 찍 닫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어봤대요. 기사님 제가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창문 좀 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때는 뭐 코로나 시국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룸미러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더랍니다. 뭐야 이 사람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서 창문을 다시 내렸는데 창문이 안 내려가더래요. 예. 창문이 안 내려간다는 거는 앞에 기사가 락을 걸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냥 뭐 먼지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있나? 뭐 그런 별 생각을 다 했대요. 근데 자꾸 속이 메스껍고 이러니까 그 친구가 기사님 저기요 나 지금 속 너무 메스꺼우니까 창문 좀 열어달라고요. 멀미하니까 어지러워 왜 이렇게 어지럽나 막 이러면서 있는데 계속 그냥 묵묵부답이야 끝까지. 그래가지고 저기요 문 좀 열어달라고요. 창문 좀 저기요 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대답을 끝까지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어지러워지니까 막 토할 것 같고 나 이거 바닥에 토한다. 야 문 안 여냐? 이러면서 험한 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대답도 안 하고 지금 지갈 길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진짜 미치겠더래. 이제 죽을 것 같더래요. 너무 속이 메스꺼워서.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지 모르겠지만 신호가 딱 걸렸대요. 그때부터 차문을 열고 바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너무 쏙쓰리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차문을 열고 바로 내려버렸대요. 뭐 택시 요금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차문 열고 바로 내렸답니다. 대낮이었대요. 한 오후 2, 3시쯤 됐을 때쯤이었는데 차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내렸는데 인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바깥 바람을 쐬면서 이랬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뭐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좀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택시를 봤는데 자기가 열고 나온 문이 그대로 열려있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더래요. 신호가 걸려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뭐고 미친놈 아이가 이러면서 막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 차가 안 가더래요. 뒤에 다른 차들은 다 가는데 그 차 뒤에만 차들이 꽉 서가지고 막 빵빵 거리는데도 차가 안 가고 서 있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가 내리더랍니다. 내렸는데 뭐 누구를 쳐다보거나 자기를 쳐다보거나 하지도 않고 앞으로 이렇게 돌아서 자기가 내렸던 그 뒷좌석 문을 닫고 타서 그냥 유유히 가더래요.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쟤 뭐야 사이코야 뭐야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얘기를 이제 친구들하고 남자친구한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봐라 내 택시 많이 타지 마라 했지 막 이러면서 아니 대중교통 많이 타다가 그때 버스가 안 와서 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진짜 니 왜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나 괜찮냐고 왜 안 물어보는데 가서 막 이제 짜증난다 니랑 말 안 해 이러면서 전화를 끊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친구가 막 걱정을 하죠. 괜찮나 하면서 뭐 번호는 받나 경찰에 신고했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번호도 못 받고 뭐 경찰에 신고는 무슨 모르겠다 막 짜증난다 또라이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택시를 많이 못 타겠더래요. 엄청 많이 못 타게 됐대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친구랑 둘이 타면 탔을까 혼자는 거의 택시를 안 탔답니다. 그게 막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좀 꺼려지더래요. 택시라는 거 자체가 그냥 범죄자 소굴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대요. 1년 정도가 지나서 본인 생일이라 가지고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했는데
생일 파티를 하면서 이제 술을 또 좀 많이 먹었대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대중교통은 끊기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게도 친구 하나가 그날 생일이라고 오늘 너희 집 가서 잘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너무 좋지. 우리 집에 가서 술 한잔 더 하자. 와인이나 한잔 먹을까? 집에 와인 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돌순이 집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순이가 이제 생일이다 보니까 이제 돌순이 먼저 보내주는 뭐 그런 예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 그만 먹고 가자.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돌순이랑 돌순이 친구랑 택시를 먼저 탔는데, 친구들이 보통 그렇게 먼저 태워 보내주면 밖에서 이렇게 문도 닫아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가 이러면서 이렇게 문을 닫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 이러면서 이제 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뭐 별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전에도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친구랑 이렇게 같이 택시를 많이 탔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돌순이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옆에서 대충 들어보니까 돌순이 친구의 남동생인 것 같더랍니다.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이게 뭐 내용은 잘 안 들리지만 옆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왜? 나 지금 밖인데. 나 오늘 돌순이 집에 잘라고. 왜? 또?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왜? 안 되는데. 일단 알았다, 끊어봐라. 이러고 딱 끊었는데, 딱 봐도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돌순이가 왜 가야 되나 이러니까 가야 되겠다. 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싸운대. 근데 좀 심각한가 봐. 근데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마침 잘 됐다. 여기 뭐 네 집 근처니까 요 근처에서 내리면 되겠네. 집까지 데려다 줄까? 이러니까 아니다 여기서 내려서 걸어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니 바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요 갓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순이 친구가 내리면서 돌순아 잘 가래 이러면서 이제 문을 닫고 간 거예요. 친구가 갔는데 기사님이 출발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돌순이가 이제 조수석 뒤에 타고 있었는데 출발을 안 하길래 기사님 출발 안 하세요 이러니까 기사님이 아가씨 뒤에 문 덜 닫힌 것 같은데 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문을 딱 열었는데, 이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문이 똑바로 닫히면은 문손잡이를 딱 당겼을 때 딸깍하고 자문이 열립니다. 문이 제대로 닫혀 있으면. 근데 문이 세게 안 닫고 살짝 닫으면은 안에서 이제 문손잡이를 딱 당겼을 때 딸깍 소리가 안 나요. 슥 하고 열립니다, 그냥. 근데 돌순이가 거기서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딸깍 하고 열리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돌순이 친구도 문을 밖에서 세게 닫아줬어요. 기사님이 착각을 했나? 그러면서 문을 다시 닫으려고 손잡이에 손을 넣었는데, 그때부터 발 뒤꿈치에서부터 머리 끝에까지 소름이 쫙 돋더랍니다. 손잡이가 흥건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물수건이 들어있더랍니다. 흥건하더랍니다. 근데 물론 그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흥건하길래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건 좀 위험한 상황이다. 소름이 쫙 돋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나 지금 술도 먹었겠다. 이건 냄새 맡는 순간 나는 끝장이다. 그 생각이 딱 머리에 스치더래요. 그래서 그냥 문을 자연스럽게 닫고 손을 빼서 그냥 옆에 의자에다 쓱 닦고 숨은 이쪽으로 안 쉬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뭐 그런 성분이면은 냄새가 아니라 입으로 쉬어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냄새는 맡지 말고 되도록이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숨을 쉬자 이러면서 머리를 뒤로 기대가지고 저쪽 창문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바라보고 있는데 기사님이 이제 출발을 하더랍니다. 출발을 했는데 잘 가고 있었대요. 가고 있는데 돌순이가 이제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엄청 많은 생각을 했대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를 할까? 근데 아무 일도 아니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여기서 진짜 생명의 위협적인 걸 느끼는 한마디를 해요. 기사가. 또 만났네? 그러더랍니다. 너나 기억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순이가 대답을 안 했대요. 대답도 안 하고 최대한 태연한 척을 했답니다. 네? 누구신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그냥 창밖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러면서 그냥 앞을 보고 운전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돌순이는 술도 다 깨버리고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가방에 손을 천천히 가져가서 이거를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112에 그냥 신고만 해놓을까? 전화만 걸어놓을까?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머릿속으로 진짜 오만 생각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아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다가 잘못 걸리면 진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해?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하다가 걸려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중에 기사가 하는 말이 네 전화기 꺼내면 진짜 죽는다. 와.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얼어 있었대요. 진짜 온몸이 떨리는데 엄지발가락 끝에도 떨리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혼자 오만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비위를 맞춰줄까? 아니면은 누가 전화라도 안 오나? 근데 전화라도 왔다가 그 전화 온 사람까지 위협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니야. 전화 왔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전화 분명히 친구일 텐데 전화 안 받으면 분명히 걱정을 할 거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놓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전화 받는 척 하면서 돌리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친구인 척 전화를 받을까?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기사가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일단 뭐 마스크를 끼고는 있지만 그러고 나서 봤는데 마스크도 끼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물론 얼굴도 봤고 얘가 나를 살려둘지 안 살려둘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비위를 맞춰주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 게 많은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돌순이한테나 그 사람한테 그 시간이 찰나의 시간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니까 좀 긴 시간이지만 엄청 찰나의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거다라고 한 순간부터 이제 돌순이가 대답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솔직히 좀 의외의 반응일 거 아니에요. 보통 피해자들이면은 그런 반응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기사가 알았다고? 처음인데? 이러더랍니다. 거기에 또 소름이 돋았대요. 처음이라는 말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말이면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순이가 그 생각을 또 하면서 너무 무섭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사가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이랑 제 생일이라서 술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엄청 막 정감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무섭잖아요. 그게 엄청 사이코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그래 뭐 몇 살이야? 뭐 이러면서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없는데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뭐 남자친구 잘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더래요. 막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그래? 나는 어때? 나 좀 어떤 거 같아? 이러면서 오늘 속옷 뭐 입었어? 막 이상한 질문들을 막 하더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이게 방송에서 할 얘기들까지도 아니지만 아무튼 너무 무서우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집 근처더래요. 본인 집으로 가는 길이 맞긴 맞더래요. 근처인데 다 와가니까 이제 도착 한 1, 2분밖에 안 남았어. 안 남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신호가 딱 걸린 거예요. 신호가 딱 걸렸는데 그 친구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가만히 있을까? 어떡하지? 좀 있으면 진짜 얘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를 내려줄까?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내가 질문도 받아주고 다 받아줬는데 뭐 드라이브나 조금 하자고 하면서 좀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하지? 막 또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비가 오고 있었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막 어떡하지 고민을 막 했대요. 근데 자기가 들었던 최종적인 생각은 이거는 신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가 처음 이 일을 겪었을 때 신호가 걸려서 도망을 쳤지만 얘가 만약에 그거를 기억을 하고 물론 나를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때 그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신호에서 세우진 않았을 텐데 이거는 얘가 왜 세웠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뭐 내가 다 받아줘서 나를 믿기 때문에 세운 건지는 몰라도 아니면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세운 건지는 몰라도 이거는 신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싶어서 그때부터 문을 열고 사력을 다해서 달렸대요. 신발 힐 신고 있는데 힐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발에 뭐 돌이 밟히고 뭐가 밟혀도 그냥 집까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갔대요. 온갖 소리 다 지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집이다. 일단 집이다. 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 뭘 하든 하자. 그냥 그때 생각나는 게 자기 집 근처니까 집까지 갈 수 있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까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뛴 거예요. 비 오는데 빗길을 헤치고 그냥 몸이 젖든 말든 그냥 뛰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까지 들었고 얘가 뭐 뒤에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옷도 안 벗고 가방 집어 던져놓고 바로 침대에 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았대요. 쪼그려 앉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정적이 흐르니까 자기 숨소리밖에 안 들리더래요. 자기 숨소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더래요. 진짜 우리 그 숨소리 있잖아요. 힘들어서 숨을 쉬는데 무서워서 겁에 질려가지고 떨리는 숨소리 아시죠? 그 숨소리가 막 자기 귀에 자꾸 들리더래요. 그 숨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무섭고 또 그 숨소리를 참으면서 입을 닫으면 또 숨이 벅차오르니까 숨을 몰아내쉬고 막 그런 상황이었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아 맞다 가방. 그래서 현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 그 정적을 깨는 숨소리 말고 또 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였냐면 우리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일자로 된 문 손잡이를 많이 쓰는데 지금도 뭐 쓰는 데가 있겠지만 동그란 손잡이 아시죠? 요즘 또 집에는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현관문에 그 동그란 손잡이인데 그게 이제 조금 오래되거나 녹슬면 돌릴 때 끼익 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엄청 천천히 끼익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밖에서 엄청 천천히 열어보는 소리겠죠. 그때부터 진짜 오줌이 나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그 자리에 그냥 가방을 짚으려던 손, 약간 숙인 허리, 살짝 벌린 다리 그 상태로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너무 문하고 가까우니까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면 내가 안에 있는 걸 알고 좀 뭔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네. 뭐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놈이겠죠. 그 놈인데 얘가 근데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내가 그렇게 빨리 뛰어왔는데 내가 어디 건물로 들어가는 건 알았어도 우리 집이 어딘지는 모를 텐데 어떻게 알았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비가 왔잖아요. 비를 맞고 왔잖아요.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거나 드나든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죠. 비를 맞고 왔다면 그 긴 머리에서 뚝뚝뚝 흘렀던 그 물방울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지나갔던 자리는 자기 집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왔다고 본인이 어림잡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놈밖에 없다. 내가 어디 건물로 들어가는지를 봤으면 그 놈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뛰어오면서도 대충 주위를 둘러봤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예. 뭐 물론 둘러볼 정신이나 있었겠냐마는 그래서 그 끼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끼 열었다가 다 열어보고 안 열리니까 다 열은 상태에서 덜컹덜컹 한번 열어보고 안 열리니까 다시 또 척 하면서 닫았다가 또 끼 하면서 그거를 몇 번이고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느끼기에 그 자리에 서가지고 거의 1시간을 그 상태로 서 있었대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소리가 또 안 났는데 그게 모르잖아요. 밖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문 밖에 서가지고 문에다가 귀를 대고 있을지. 그래가지고 한참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그래도 집인데 내가 조용히 움직인다면 바깥에는 안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히 가방을 열어가지고 핸드폰을 천천히 꺼냈대요. 진짜 바로 자기 발밑에 가방이 있는데도 핸드폰을 꺼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 이상이 걸렸을 정도로 엄청 조심히 꺼냈대요. 그렇게 꺼내가지고 진짜 까치발 들고 천천히 침대 쪽으로 갔대요. 천천히. 그래서 침대도 우리가 침대 안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침대에 이렇게 올라가면 침대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도 안 들리게끔 조심히 올라갔대요. 천천히 기어서. 그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전화를 하면 이게 말소리가 나오니까 조용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때까지 냈던 소리보다는 큰 소리일 거기 때문에 밖에 있는 그놈이 듣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문 돌리는 소리가 안 나니까 귀를 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말소리 하는 건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혼자 난 이대로 죽는 것인가, 얘가 문을 따고 들어오진 않을까.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막 나는데 이게 소리는 못 내서 울고 진짜 끄끄 참아가면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대요. 이게 본인도 그때 느꼈던 게 울다 지쳐서 잠든다라는 걸 그때 알겠더랍니다. 예. 너무 많이 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번쩍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가 떠 있더랍니다. 다행히 집에 이렇게 뭐 침입하는 적은 없었고, 이게 원룸이 조금 허름한 원룸이었다 보니까 뭐 CCTV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시계를 보니까 아침 10시더래요. 근데 그때까지도 너무 무서우니까 밖에 그놈이 아직 있지 않을까? 친구한테 전화를 할까? 아니면 아는 오빠한테 전화를 할까? 어떡하지? 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또 전화를 해서 내가 걱정돼서 왔는데 그놈이 또 밖에 있으면 그 사람들까지 해를 당하진 않을까? 당연히 그 시간이면은 걔는 각오 없겠죠. 근데 당사자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겁이 날 수가 있잖아요. 밖에 누가 있을지. 그래서 이건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일단 출동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면서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경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 본인이 느끼기에 뭐 당연히 경찰이었겠죠.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그게 경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경찰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 경찰입니다 하니까 혼자 오셨어요? 하니까 아니요 둘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왔는데요? 하니까 이제 여자니까 여경이랑 동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여자 목소리로 저는 순경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자가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믿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주니까 진짜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분들이 두 분이 네.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문을 열고 밖에 이렇게 두리번 보고 문을 이렇게 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러면서 또 이제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했대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차 번호 기억하세요? 이러는데 차 번호 기억 안 납니다. 왜냐면 탈 때 친구랑 같이 탔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상착의는 기억나세요? 눈은 되게 작았어요. 이러면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다른 건 못 봤습니다. 나이대는 어느 정도, 나이대도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30대였던 것 같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건 다 얘기를 해주고 알겠습니다. 이쪽 근처에 순찰 강화를 좀 하고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력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대요. 그 친구가.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신고를 받은 전화가 한 두세 건 있었대요. 동일한 거. 똑같은. 예. 그게 이제 피해자한테 알려주나 봐요. 그걸 왜 알려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자꾸 물어봤대요. 그 범인이 잡혔냐 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잡히진 않았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막 답답하니까 너 빨리 안 잡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지내게 된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 지내고 집도 내놓고. 왜냐하면 그 놈이 자기 집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부산으로. 네. 부산으로 내려가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렇게 지내게 돼서 그 범인이 잡히고 안 잡혔는지 그런 소식은 못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지내게 되면서도 엄청 택시를 거의 지금까지도 진짜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5번도 안 될 정도로 택시를 거의 탄 적이 됐어요. 그리고 차 문을 닫을 때도 손잡이를 안 잡고 일반 자기 친구 차를 타게 될 때도 손잡이에 손을 안 넣게 되더래요. 그냥 창문 바로 밑에 그 턱이 있는 그 부분을 잡고 문을 닫게 되더랍니다. 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볼 때 네. 내가 돌비의 공포 라디오에 시참을 하는데 만약에 네가 부담스럽거나 그치. 트라우마를 네.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불편하면 얘기 안 해도 된다. 내 시참 안 해도 된다. 네가 얘기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 네. 솔직히 그때 생각하기도 싫어. 근데
만약에 네가 그 시참을 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으면 좀 많이 알려가지고 이런 범죄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부담스럽지만 내가 얘기는 해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메시지도 물론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조심들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야, 네. 나 지금 이제 숨 쉰다. 숨 막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내 그렇죠. 정보를 다 미리 넘긴 상태에서 추적이 그렇죠. 다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지금은 되게 맞아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럼요. 사건들이 많이 방지가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그렇죠. 있었다. 그렇죠. 네. 제가 들으면서 소름 돋았던 게 그런 짓을 해오면서 1년 동안이라도 그래도 계속 택시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참 진짜 사람이 그게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저는 겸손님도 너무 무서웠던 게 아까는 이제 뭐 다른 분들 현실 공포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겸손할 줄이야. 이렇게 겸손하신 분도 있나 싶네. 그러니까 겸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현실 공포든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너무 숨막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빗대서 이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고 더 범죄율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여나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일들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이렇게 방지들 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택시 기사분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안전한 택시를 운용을 하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